어제까지 많은 분들이 슬픔과 노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 슬퍼하시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이 식었다는 표현을 쓰시고 있던 찰나에 유시민 작가께서 등판한다고 선언하니 다시 마음이 불타오르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유시민 작가께서 본격적으로 정치 비평 활동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함께 싸워주고 맞아줘야 한다는 전투력을 이렇게나 상승시켜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과제,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제를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본다는 거죠.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도 중요하고요. 결국 이 모든 걸 성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진영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SNS가 진짜 누구를 저격한 건지,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가 과거와 달라진 건 맞는데 그렇게 달라지게 된 계기도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각자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정당과 당원들은 각자가 할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당대회와 검찰개혁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그 전에 마음을 다잡는 차원에서 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유시민 작가께서 정치 비평에 다시 뛰어드는 의미, 그리고 이게 왜 민주진영 코어 지지층들은 반가우면서도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 감정이 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사실 매우 슬픈 영상인데 그거 한번 좀 보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옥내껏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와서 제가 얘기하니까 비가 계속 오더니 유시민이가 뜨니까 비가 그쳐요.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제가 사실 낮에 저 영상을 제 방에서 이제 혼자 보면서 사실 그렇게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저는 곽상원 씨가 노무현 재단 특히 유시민 작가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속사정은 모르죠. 사실 모르죠, 우리는. 근데 다만 장인 노무현에게 유시민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 사위 곽상원 씨가 저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 엄청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 번 봤는데 오늘은 이 얘기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가장 어려울 때 지켜주는 사람이 유시민이다. 우리 진영에서도 본인 판단에 진영이 어렵다라고 생각됐을 때 나서가지고 엄청 싸우시잖아요. 원래 이런 분인 거를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연설할 때까지 얘기하셨구나. 그게 오늘 갑자기 다 깨달아지네요. 지금 비평하신다고 또 노무현 재단까지 딱 이렇게 문 닫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지금 같은 시기에 이해찬 총리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은 너무 좋죠. 참. 홍사훈 기자와 조수진 변호사가 흘린 눈물의 의미,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어제 저한테 그런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동영하고 강미정은 저 눈물을 보고 갱년기라 그렇다고 조롱하던데 이런 것도 까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어차피 이동영과 그 주변 인물들 웃을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최근에 유튜브 광고비 내역 공개해달라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언론사는 광고비 내역, 그리고 그 광고비가 어떤 언론사로 갔는지도 공개가 되는데 유튜브는 상세 내역이 없다는 것 때문에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최민희 의원이 이걸 지금 조사 중이고 곧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 광고비가 집행하는 건 총리고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자료를 요청해뒀다고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을 그만두고 문체위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조만간 최민희 의원이 직접 유튜브 채널별 광고비 내역을 공개할 거라는 거죠. 유시민 작가 등판과 광고비 내역 공개가 동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동영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또 어떤 젊은 분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나가서 정청래, 최민희, 유시민 이런 분들을 비난하고 다니던데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려면 뭐가 중요하다? 전당대회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꼼수가 가능한지를 알아야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거죠. 자, 1인 1표제가 전당대회 전에 폐지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거의 처음으로 말씀드렸고 그 뒤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셨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도 여기저기 퍼나르셔도 되는데요. 최근에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1인 1표제를 흔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이 그래프 보여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그래프를 미리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로 전당대회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가 70% 반영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이상합니다. 두 가지를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7대3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큽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서 비율을 결정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모든 재래식 언론과 뉴박 스피커들이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전당대회 결과를 뒤집으려는 빌드업일 수도 있다. 이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국민 여론조사를 어디서 진행한 건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점인 게 지금 정청래 대표를 모든 재래식 언론과 뉴박 스피커들 그리고 이현주 오른팔들이 나서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투표 비율을 7대3으로 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만약 이 여론조사를 STI에서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STI가 어떤 곳인지 제가 아마 가장 자세히 다뤄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뭔가요? 통진당 이석기 씨가 설립한 회사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석기 씨가 설립할 당시 책임 연구원이었던 사람이 현재 대표로 앉아있고 그 뒤로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항 을에 출마했을 당시 국힘당 윤영성보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죠. 이번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이 호감도 1위라고 발표했던 곳도 STI, 이걸 의뢰한 곳은 오마이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추미애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고 심지어 최종 결과도 압승을 했습니다. 리박스쿨의 무대라고 할 수 있었던 윤석열의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이 당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고 이 조사도 STI가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교롭게도 뉴 이재명의 근거가 된 것도 뭐다? STI의 여론조사와 연구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현주가 개최한 뉴 이재명 토론회에 발제자로 등장하기도 했었잖아요. 문제는 얘네가 지금도 계속 연기를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썼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잖아요. 분명 STI는 논란도 많지만 여론조사 신뢰 자체가 굉장히 낮은 곳이라는 걸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I가 국힘당 쪽 여론조사를 할 때는 재래식 언론들이 나서서 이석기가 설립한 회사다,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하죠. 그리고 이렇게 논란도 많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STI와 가장 끈끈하게 손을 잡고 있는 곳이 어디? 한겨레와 오마이로 보입니다.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STI한테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만 봐도 얘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보입니다. 우선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보면 김민석이 34.8%, 정청래가 20.3%가 나왔다고 하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이 김민석을 가장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김민석과 정청래 대표의 양자 대결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김민석이 무려 58.7%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마이에선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다? 김민석 대세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면서 오세훈, 김민석, 한동훈 세 사람을 붙여놓은 여론조사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현주는 이런 것만 보면 난리 나는 사람 아니었나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가장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지금은 또 조용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높은 확률로 투표 비율 7대3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이걸 바꾸는 순간 민주당은 진짜 뒤집힐 겁니다. 이럴 땐 안 보이는 곳에 손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청래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페이스북 댓글로 남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투표 비율 7대3은 기본이고 국민 여론조사를 어디서 진행하는지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숨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깜깜이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회사 정도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보시는 게 지난번 정청래 박찬대 대결 결과에 국민 여론조사 비율만 오마이에서 발표한 양자 대결 숫자를 대입한 가상 결과거든요. 23%가 넘던 최종 합계 차이가 7.5% 수준으로 좁혀집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시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최근에 1인 1표제를 흔들었던 의원들의 말을 다시 보면 얼마나 괘씸한지도 체감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전현희 의원 1인 1표제 일반 민심과 괴리된다. 일반 민심을 반영하려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결과에 넣고 있는데도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고요. 김남희 의원이 말한 게 진짜 코미디인데 얼핏 보기엔 민주적이나 지역별, 연령별 편중을 반영 못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궤변이냐. 지역별, 연령별로 투표 비율을 달리 반영하자는 소리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투표 비율을 다르게 하면 지역 편차가 없어지나요? 연령대별로 투표 비중을 다르게 준다고 칩시다. 2030한테 많이 주고 4050한테 적게 주면 이거야말로 역차별 아닌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대선하고 총선도 지역별로 투표 비중을 다르게 줘야죠. 서울 사람은 한 표가 10표, 부산 사람은 한 표가 20표 이런 식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당원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본인들을 실명으로 저격했다는 것만 가지고 사과를 하네 마네 이러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정청래 대표는 단호합니다. 오늘 또 1인 1표제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정당 민주화, 정당 개혁에 깃발을 올린 노무현의 꿈도 이루어지고 민주적 국민정당을 주창했던 이해찬의 꿈도 실현될 것입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원주권 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하는 게 1인 1표제도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장난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어떤 제도가 마음에 안 들거나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제도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3명의 의원들 중에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지역별 연령별 편중은 1인 1표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2030과 열세지역 표심을 가져올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고요. 이런 말장난 유튜브 시대에서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여전히 이걸 모른다면 그 자체로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25일 전후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잖아요. 투표 비율 7대3으로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어디서 시행하는지 무조건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 번호 아시는 분들은 정중하게 문자 보내주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준비위가 구성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회사를 공개할 건지 공개하지 않을 건지부터 공지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진짜 이거 어딘지 밝히지도 않고 진행했다가 아무리 봐도 당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비율 7대3 고정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진행 회사 공개 이 두 가지 무조건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는 최근에 여러 갈등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유시민 작가께서 20대 젊었던 시절 항소 이유서에 인용했던 구절을 빌리겠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